그렇죠? 쌤들 기본 성질, 차원 단위, 유체 성질, 정력학, 동력학이죠. 운동학. 그리고 실제 유체 흐름, 유체 계측, 소화설비 배관. 그런데 소화설비 배관은 안 봐요, 쌤들. 저하고는. 이 파트는 나중에 구조 원리에서 여러 가지 수계 소화설비들의 배관 개통도를 제가 설명드릴 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파트가 펌프 파트죠. 펌프 파트. 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쭉 진도가 나가게 될 거니까 선생님들 그 정도 예측해 주시고, 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요. 우리 책에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수리학의 첫 페이지에 유체의 기본 성질. 자, 오늘 혹시나 교재 안 들고 오신 선생님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유체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의 구분입니다. 물질은 우리 이미 한번 구분해 봤어요. 안전관리론에서 그냥 삼상으로 해서 고액기죠. 고액기. 그런데 유체역학에서의 구분은 몇 가지? 삼상이 아니라 이상으로 구분한다고요. 고체가 있고요. 요 애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유체역학에서의 고체의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전단력, 셰어포스라고 하는데요. 찢는 힘, 가르는 힘, 자르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력 크게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쌤들 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외력에 비례해서 변형이 됩니다. 어떤 물체가. 이 물체는 쌤들 고체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외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쌤들 변형이 중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케이크를 칼로 써는 거예요. 케이크를 놔두고 칼로 써는 게 쌤들 자르는 힘이라고요. 그 외력이죠. 그럼 힘을 가할 때 얘가 잘리잖아요. 변형이거든요. 근데 자르는 행동을 그만했어요. 그럼 얘 그렇다고 해서 지 혼자 잘리지 않잖아요. 잘리는 것도 중단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유체역학에서의 고체 개념이라고요. 힘을 가했을 때 변형하고 힘을 제거하면 변형이 정지되는 거, 그게 고체라고요. 되시겠죠? 자, 그 반면에 유체라는 애는 어때요?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외력이죠. 외력이 물질에 작용을 하게 되면 비교적 크게 변형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쌤들 물살을 가르는 거. 물살을 가르는 거. 그러니까 물살을 이렇게 한번 갈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힘을 제거하더라도 얘가 계속 출렁출렁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된다, 요겁니다. 자, 어떤 연기, 매연이 딱 날라왔어요. 손으로 휘졌죠? 요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연기가 막 변형이 되죠? 그리고 제가 휘젓는 걸 그만한다고 해서 얘가 가만히 떠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 게 유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크게 변형을 이루고요. 이 외력을 제거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연속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정 시간 그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유체 개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문제 나올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우리는 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전단력, 수직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쌤들 지금은 넘어가시면 돼요. 차츰차츰 얘들에 대해서 제가 파트 넘어가면서 상세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보실 내용은 없고요. 자,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하시면서 기본 내용 같이 정리를 하실게요. 자, 유체의 분류법이 있습니다. 분류법. 자, 요거는 외우시기보다 제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밀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밀도는 선생님들 이미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 배우셨네요. 자, 부피분의 뭐가 됩니까? 질량.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질량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피를 보셨을 때 이제 얘를 유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압축성 유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압축성 유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압축과 비압축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항상 줄이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팽창수축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팽창수축. 그래서 안전관리론 할 때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물입니다.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그 수위가 지하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한다고요. 실제로 현미경 보면 쌤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뭐라고요? 액체라고요. 그럼 액체는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뭐라고요? 비압축성이라고. 비압축성. 쉽게 압축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이미 배우셨어요. 기체라는 애는 계속 이 느낌이죠. 이 느낌. 왔다 갔다.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계속 기억하세요. 주요 온도, 주요 압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표현한다? 기체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체. 기체는 뭐 하기 쉽다? 수축, 압축 하기 쉽다고요. 수축, 압축 같은 얘기네요. 수축, 팽창 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압축성 유체가 액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성이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액체를 전제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액체를 여기에 값에 집어넣어 본다면 어떤 질량값이 고정돼 있겠죠. 안 변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부피도 고정값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밀도도 어떻게 해요? 고정된 값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할 거다? 밀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물의 밀도를 기본적으로 얼마로 배우셨어요? 1000kg/m3으로 배우셨잖아요. 안 변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외워서 뭐 하는 거? 그냥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활용만.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 반면에 기체라는 애는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 있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그럼 수시로 밀도도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체라는 애는 수시로 밀도도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쌤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모든 소방 공부 또는 모든 이론적인 계산을 하실 때 전제를 하셔야 되는 게 얘입니다. 얘. 얘를 항상 전제로 해놓고 생각을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는 뭐다? 부피 변화 있고 밀도가 변화하는 애다. 이게 있어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 우리가 이 비압축성을 액체라고 표현했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이 액체를 압축성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냐, 대표적으로. 이게 비유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쌤들 야구공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투수가 던져서 타자가 팡 하고 쳤어요. 그때 물론 뭐랄까요, 만화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쳤을 때 얘가 심하게 변형되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물론 고체이긴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상황, 특이한 상황에서는 액체도 뭘로 분류될 수 있다고요? 압축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느낌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특이한 상황, 충격적인 상황,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액체는 비압축성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런 느낌, 충격, 수격, 고온, 고압, 기타 등등의 느낌 아시겠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 액체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은 뭐다? 압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1차에서만 나와요. 1차에서만. 그래서 그냥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자, 두 번째, 압축성이 대표적으로 기체라고요. 기체. 근데 얘도 어떠한 순간에는 어떻게 한다? 비압축성,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류를 한다고요. 얘의 대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상태냐? 주위 온도, 주위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아주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온한 상태. 자, 물론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들 구름이 있어요. 구름. 저기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뭐 여러 가지 액체, 기체, 미립자, 혼합물이긴 한데 여기에서 구름이라는 애가 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떠다니는데 쌤들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떠다니던가요? 아니잖아요. 거의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기체였다. 그럼 그때 기체는 비압축성이라고요. 안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의 반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수류, 기류, 저온, 저압. 그러니까 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온한 상태, 이런 느낌. 얘는 아주 충격적인 특수한 상태.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1차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정리합니다. 밀도에 따른 분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밀도에 따른 분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기억 잘 하신다? 요 개념만 기억 잘 하십니다. 요 개념. 요 개념은 소방 공부를 하시면서 끝까지 기본 전제로 가져가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요거죠. 부피가 왔다 갔다 한다, 기체가. 그래서 부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밀도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한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 점성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점성. 자, 점성은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도 점도라고 해서 배우셨어요.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점도는 선생님들 뭐예요? 끈끈한 정도죠. 끈끈한 정도. 그 정도의 느낌. 자, 그럼 바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물을 촥 하고 흘리는 거하고요. 꿀을 촥 하고 흘리는 거. 어느 게 더 잘 흘러가요? 물이 훨씬 더 잘 흘러가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꿀이 물보다 점성이 크다라고 할 거예요. 점성이 크니까, 끈끈한 정도가 크니까 어때요? 잘 못 움직인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용어로 이 점성을 유체역학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하게 되면 내부 마찰이라 부릅니다. 내부 마찰.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꿀이 물보다 점성이 크다라는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꿀이 물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어떻다?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들, 마찰의 개념은 너무 쉽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운동장에서 제가 자유공간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복도에서 한쪽 벽을 제가 쓸면서 달리는 것은 그 거리를 똑같이 기준 잡아도 속도는 자유공간에서 달리는 게 더 빠르겠죠? 쓸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마찰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제 실력이라고 봤을 때 딜레이 된 거는 뭐예요? 손실적 개념이 되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생각하실 때 마찰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손실이 생긴다. 이 생각이 연계돼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점성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비점성, 자, 점성부터 적을게요. 점성 유체가 있어요. 그리고 대비되는 게 비점성 유체가 있습니다. 점성 유체는 실제 유체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애들은 크든 작든 그 차이가 있지 무조건 점성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비점성 유체는요? 없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애, 가정된 애. 그래서 얘를 이상 유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완전 유체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 유체라고 하기도 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점성 유체는요,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는 애라고요. 마찰이 있는 애. 점성이 마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찰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뭐가 된다고요? 손실이 있다고요. 자, 우리는 요거를 잘 기억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 개념을 또 잘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계산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 뭐가 되겠어요? 마찰이 없고, 마찰이 없으니까 뭐가 없고, 손실이 없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물체가 이동하면서. 아무리 작지만 선생님들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느낄 수 있어요. 공기가 저한테 가지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기는 가만히 있고 제가 가는 거지만, 가면서 부딪히지만 반대로 제가 가만히 있고 공기가 부딪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동을 하면 크든 작든 마찰은 생긴다고요.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크든 작든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밀도의 변화에 따른 분류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넘어가면 압축성은 기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런 애들이 어떻다고요? 압축성입니다. 압축성.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비압축성이죠. 비압축성. 비압축성. 지금 이게 잘못 적혀져 있습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쌤들. 요렇게 먼저 묶어야 되죠. 아, 깜짝 놀랐네요. 압축성이 기체. 그리고 비압축성이 액체. 이 액체가 비압축성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면 요런 상황 속에 있으면 압축성이 된다고요. 예. 아, 그 표현입니다. 기체도 요런 상황 속에 있으면 뭐라고요? 비압축성이라고요. 그 개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필기에서 한 문제 정도 그냥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내는 정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읽지 않습니다. 자, 점성에 따른 유무해서 방금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편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작은 유체,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린 유체, 요게 이제 실제 유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쌤들 계산 공식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요거는 2차까지 연계해야 돼요. 이 레이놀즈 넘버라는 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얘의 흐름이 가지런한지 복잡하고 난잡한지 그거 판단하는 정량적인 수입니다. 얘가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아 얘는 가지런한 흐름이다, 측류다, 어지러운 흐름이다, 난류다 결정을 한다고요. 그럼 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뮤분의 D, U, 로우 이런 공식을 씁니다. 여기서 쓰이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 뮤라는 애가 점도예요. 점도. 그리고 D가 배관 사이즈, 구경. U가 속도, 얘가 가지는 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쌤들 실제 유체는 레이놀즈 넘버가 뭐 하다고요? 작다고요. 실제 유체는. 그럼 얘가 작아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점도가 큰 거잖아요. 점도가 크면 레이놀즈 넘버는 작아질 거니까.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는 또 비례관계죠? 속도가 작아야 쟤도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중에 보실 거예요. 밑에 보세요. 완전 유체. 완전 유체는 쌤들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해봅니다. 점도가 어떻다? 아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주 작으니까 얘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어떻게 했어요? 마찰이 없고 손실이 많이 없으니까 속도는 엄청 빠르겠죠. 그 개념이 밑에 개념이에요. 레이놀즈 넘버가 큰 유체, 속도가 빠른 유체. 그러니까 요 공식 하나만 나중에 쌤들 외워주시면 공부를 하실 거니까 요런 애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퍼런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률에 따른 분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실제 유체에서의 분류입니다. 실제 유체에서의 분류. 가상유체 아니고요. 그래서 쌤들 요거 배웁니다.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뉴턴의 점성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의 점성법칙. 뉴턴의 점성법칙에 만족하는 애가 뉴턴 유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유체들이 액체 생각하세요. 그런 애들이 뉴턴 유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뉴턴 유체라고 해서 선생님들 요즘에 그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다른 플랫폼에도 보시는데 틱톡이나 이런 거 보시는데 한 번씩 영광 알고리즘으로 과학적인 거 이렇게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런 애들 떠요. 비뉴턴 유체. 어떤 애로 나옵니까? 액체예요, 액체.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힘을 탁 가하면 얘가 고체처럼 빡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풀고 손을 집어넣으면 또 액체처럼 흔들흔들하고. 안 할게요. 그 유튜브 찾아보실 것 같아서. 요거는 선생님들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개념에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뉴턴의 점성법칙을 만족하면 뉴턴 유체, 아니면 비뉴턴 유체.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 저 뒤에 보시게 되면 프린트를 제가 출력을 해서 올려놨어요. 프린트물. 자, 이제 선생님들 이렇습니다. 저 자료는 제가 독소리 타법으로 다 친 겁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자료로 선생님들 수리학은 정리하세요. 우리 교재로 보시기에는 두께가 너무 두껍잖아요. 그럼 저 자료만 선생님들 다 독파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리학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를 들고 가셔서 선생님들 책으로 직강하시고요. 복습은 저 자료로 하시면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 자료는 2차 끝날 때까지 버리지 마세요. 2차 끝날 때까지 저 자료 보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원과 단위라는 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2페이지, 3페이지 공부하셨는데 기억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압축성 유체가 기체다. 기체는 부피 변화하고 밀도 변화한다. 이게 항상 전제. 그리고 점성에 따라서 쌤들 점성 유체다. 뭐가 있다? 마찰이 있다. 마찰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손실이 있다. 요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차원과 단위라는 거 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원이라는 것은요, 쌤들 뭔가 정의를 뭐 우리가 외우고 할 건 아니니까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의 개념이에요. 영역의 개념. 자, 예를 듭니다. 자, 길이라는 차원으로 1m의 값이 있어요. 자, 무게라는 차원, 질량이라고 할까요? 질량이라는 차원으로 선생님들 10kg이 있어요. 이 둘을 지금 단순히 비교가 가능한가요? 비교할 수 없죠. 이 길이 1m이네라 10kg이네라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교가 될 텐데 뭐를 기준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얘가 가지는 영역이 있잖아요. 서로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걸 수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뭐가 안 된다? 단위 소거가 안 된다고요. 얘 단위가 소거가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쉬운 말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웃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장난으로 야, 니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안 웃어주시세요?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다?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차원을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세상에 차원이 쌤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차원적 개념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딱 4가지만 알아갈 거예요. 4가지. 첫 번째 차원이 질량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길이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 차원이 뭐다? 중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중량이라는 개념. 요 4가지만 우리는 잘 알면 돼요. 그럼 이 이외에도 얼마나 차원이 많겠어요, 쌤들? 온도, 그 다음에 전압, 전류, 각도, 광도,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각 개별의 차원을 갖고 있다고요. 영역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뒤로 좀 미루시고 우리는 요 4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자, 얘를 먼저 하시게 될 때 기호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호. 이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호와 단위예요. 단위하고 기호는 선생님들 완벽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하다 보면 익숙하고 당연한 시 되지만 처음에 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자, 기호는 질량으로 쓸 때 기호를 뭐라고 씁니까? 라지 M으로 씁니다. 라지 M. 얘는 매스예요, 매스. 질량. 그대로 해서 M. 길이는요, L이라고 씁니다. L. 랭스죠, 랭스. 영단어 그대로. 시간은요, 타임입니다. 타임. T를 씁니다. T. 자, 그리고 중량은 선생님들 기호로 뭐를 씁니까? F로 씁니다. F. F로 쓰는 이유가 얘 원 단어가 뭐라고요? 포스입니다. 포스. 포스는 선생님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영단어로 해석하면 힘입니다.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중량은 곧 뭐다? 힘이다. 요걸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중량이 곧 뭐다? 힘이다. 포스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 아직 안 배우셨어요. 단위는 차원 뒤에 한번 나오긴 하는데 단위를 어떤 애를 쓰는지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의 다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램을 씁니다. 그램.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 계속 킬로그램, 킬로줄, 킬로칼로리 많이 썼잖아요.
근데 킬로는 수에 관한 접두예요. 그냥 뭐라고요? 10의 3승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램이 질량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길이는요, 쌤들. 국제 단위 기준으로 미터를 씁니다. 센치라는 애 쓰죠.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럼 센치는 무슨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의 뜻입니다. 밀리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터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쌤들 많죠? 뭐 초도 있고, 세크, 뭐 그다음 민, 그다음에 hour, day, month, 뭐 year, 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기준한다? 그렇죠. 초 기준입니다. 세크입니다. 세크.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량이라는 A의 단위가 이제 조금 처음에 접하실 때 생소하실 수 있으나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중량이라는 N은 g에다가 아래 첨자로 F를 갖다 붙입니다. F. 이 F의 의미가 뭐다? 포스라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람 포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람 포스. 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사시게 되면 사실 뭐를 구분 안 하세요? 요 질량이라는 애랑 이 중량이라는 애를 우리는 구분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내야 돼요. 무조건. 이제부터 천천히 들어갈게요. 그러면 쌤들,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질량이라는 것과 이 중량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얘는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쓰고 있다? 같은 걸로 실생활에 쓰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표현해 볼게요. 이 중량이라는 N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 질량에다가 뭐를 접목시킨 거? 중력 가속도를 접목시킨 값이 중량이 되는 겁니다. 중량. 중량은 이런 개념으로 갈까요? 질량은 쌤들 변하지 않는 고유무게예요. 변하지 않는 고유무게. 자, 근데 중량이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에 따라 제 값이 변하는 거예요. 자, 쌤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달에 갔다. 사람이 달에 갔어요. 점프하면 어떻게 돼요? 중 하고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점프하면. 그럼 지구에서는요? 죽었다 깨나 그래 안 되죠. 점프하자마자 바로 지면에 도달할 거잖아요. 전부 다 무슨 차이예요? 중력 가속도 차이예요. 쌤들 제가 달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제 무게는 변하나요? 안 변해요. 저는 그대로예요. 지구에 있으나 달나라로 가나 제 무게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중력이 뭐예요, 쌤들? 지구 중심에서 저를 당기는 거거든요. 지구 중심에서 당기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가 더 세다고요? 지구가 6배인가 더 세잖아요. 지구가 더 세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프를 많이 못 하는 거죠. 근데 달나라에서 이 당기는 힘이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점프를 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중량이라는 것은 그 개소마다의 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무게라고 표현할게요. 실제 무게. 고유 무게 말고. 실제로 작용되는 무게. 그게 중량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지면에 1kg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얹어놨어요. 되시겠죠? 그러면 1kg이라는 건 쌤들 지금 보신 대로 뭐라고요? 질량이라고요. 질량. 고유 무게. 안 변하는 거. 근데 이 무게를 가지는 애를 누가 당기고 있다고요? 지구 중심에서 당기고 있다고요. 외우시는 겁니다. 별도 조건 없으면 9.8 쓰시면 되고요. 중력 가속도는 뭐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9.81 보통 시험 조건에 나오는데 쌤들 그냥 9.8 쓰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단위에 익숙하셔야 돼요. 쌤들 처음 하시면 생소합니다. 미터 퍼 세크도 아니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입에 자꾸 붙어야 돼요. 쌤들 계속 속으로 또는 개인 공부하실 때 계속 연습하세요.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쌤들 세크분의 9.8 미터 퍼 세크예요. 요게 중력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럼 쌤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분수를 볼 때 분모가 뭐가 된다? 기준이라고요. 그럼 얘는 1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에요.
그럼 9.8 미터 퍼 세크. 자, 미터 퍼 세크는 쌤들 뭐의 단위입니까? 속도죠, 속도. 속도의 단위예요. 1초에 몇 메타 날아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속도를 표현할 때 미터 퍼 세크를 쓰거든요. 그럼 중력 가속도의 개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중력 가속도는 어디서 제일 크게 작용됩니까? 지구 중심에서 제일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작아진다?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의 의미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1초당 얼마의 속도씩? 9.8m의 속도씩 9.8m per sec의 속도로 어떻게 된다? 가속된다고요. 가속. 그래서 가속도잖아요. 그냥 속도가 아니고 중력 속도가 아니고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1초당 9.8m의 속도로 어떻게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가속이 된다고요. 훨씬 더 빨라진다고요. 왜? 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웁니다.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m per sec 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 값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 중량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질량이 얼마나 지금 1kg이라고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예요? 9.8m per sec 제곱입니다. 요거 곱해야 된다고요. 요 곱한 값이 뭐다? 중량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쌤들 이제 차원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킬로그램 무슨 차원? 질량의 차원. 여기 미터 길이의 차원. 세크 시간의 차원. 서로 비교 안 되죠.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단위 소거가 안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얼마로? 9.8로 1 곱하기 9.8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단위 소거 안 되는 애들은 그대로 뒤에 따라 붙여주는 거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요.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의 중량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로 나왔어요? 9.8kg per sec 제곱이 나왔어요. 벌써부터 골치 아프죠? 그리고 선생님들 수학이나 공학 파트에서 이렇게 단위가 긴 애들을 가만 안 냅둔다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다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차츰차츰합니다. 이 킬로그램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앞으로 뭐라 부른다? 뉴턴이라 부릅니다. 뉴턴. 되시겠습니까? 그럼 단위의 해석을 하실 때 뉴턴이 나왔다. 바로 선생님들께서 킬로그램미터 퍼 세크 제곱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9.8 뉴턴이 됩니다. 9.8 뉴턴. 자, 해석합니다. 이제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의 중량을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9.8 뉴턴이 나왔어요. 아, 줄이긴 줄였죠. 근데 뭔가에 뭐가 안 돼요? 매칭이 안 되죠. 매칭. 한 개는 1인데 한 개는 9.8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합니까? 9.8 뉴턴이라고 쓰지 말고 얘를 1kg 포스로 쓰자. 이렇게 됩니다. 1kg 포스. 킬로그램 포스. 1kg 포스로 쓰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앞으로 뭐라 부른다? 1kg 포스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서 얘를 왜 이렇게 부르는지 보시면 돼요. 1kg의 질량을 갖는 애의 중량이 이제 뭐가 됐어요? 1kg 포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잖아요. 아, 이제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구나. 아, 이제 소화되는 것 같고, 맞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왜 1kg 포스라고 붙이느냐 하게 되면 1kg의 질량을 갖는 애의 뭐니까? 중량이니까. 다시 1kg의 질량을 갖는 애의 뭐니까? 힘이니까. 중량이 곧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kg을 갖는 애의 포스, 힘이다 해서 중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1kg 포스. 되셨습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질량의 숫자 1kg이라는 애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지금 1kg 포스가 됐잖아요. 우린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킬로그램 포스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자, 쌤들 친구들이랑 사우나 갔다, 목욕탕 갔다, 체중계 올라가 보죠. 그럼 뭐 니 몇 킬로인데 몇 킬로인데 막 하잖아요. 너무 경박스러웠습니까? 그래 올라갑니다. 쌤들 제가 올라간 거는 질량이에요, 중량이에요? 자, 올라간 건 중량입니다. 괜찮아요. 제 스스로가 지금 계속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 판때기 위에 딱 올라갔다. 그럼 지구 중심에서 땡기는 정도, 제 고유 무게에 비례해서 땡기는 정도가 디스플레이 되는 게 체중입니다. 체중. 이해되세요? 체중인데 뭐 제가 체중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희망 체중입니다. 70kg가 나왔다. 그러면 쌤들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kg 포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 몸무게를. 그럼 친구가 니 몇 킬로인데? 그럼 난 70kg 포스인데? 이러면 자,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서 가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70kg 포스를 뭐라 불러도 돼요? 70kg이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왜? 지금 이 킬로그램 포스의 수치와 이 킬로그램의 수치는 뭐 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쌤들께서 무게로 표현하는 애들 있죠. 전부 다 원칙적으로 뭐라고 하셔야 돼요?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킬로그램 포스라고 안 하죠. 그냥 뭐라고 한다? 몇 킬로라고 한다. 몇 킬로다. 몇 킬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요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앞으로 계속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의 단계가 엄청 빨라지면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바로바로 안 되면요, 앞으로 쌤들께서 계속 실수가 나오고 늦어지고 또 계산도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자료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져가셔서 복습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잘 잡아 주시고요. 제가 예시를 합니다.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일 경우 중요한 거죠. 질량의 수치와 중량의 수치가 뭐하다? 같다고요. 자, 요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제가 뭐다?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쌤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공간 주변이 얼마라고요? 중력 가속도가 9.8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량이나 질량이나 같으니까 그냥 몇 킬로다 몇 킬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 아닐 경우에 질량의 수치와 중량의 수치는 다르게 됩니다. 요걸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쌤들, 질량은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중량이 변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예를 듭니다. 질량이 60kg가 있어요. 그러면 쌤들, 별도 조건이 없다, 또는 중력 가속도가 9.8이다 그러면 바로 계산할 필요 없이 중량이 얼마다? 60kg 포스라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일 경우에 중량은 60kg 포스라고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질량이 60kg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 아닐 경우입니다. 아닐 경우에는 중량이 60kg 포스가 안 나온다고요. 자, 왜 그러냐? 예를 합니다. 중력 가속도가 9.6이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중량은 뭐 곱하기 뭐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예시할 때는 9.8을 썼잖아요. 9.8을 기준 잡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이 9.6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쌤들 60kg 곱하기 9.6이 되겠죠. 계산은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러면 576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이 남겠죠.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남는다고요. 그럼 얘를 우리는 줄여서 이제 뭐라고 할 거다? 뉴턴이라고 할 거라고요. 뉴턴.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로
약속을 한 값이 있다고요. 뭐를 뭐라고 하자? 9.8N을 1kg 포스라고 하자. 이걸 약속했다고요. 요거는 안 변한다고요. 얘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쌤들 뉴턴을 없애고 킬로그램 포스로 나타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8 분의 1kg 포스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얘 소거되면서 얼마가 나와요? 60이 안 나오잖아요. 58.7kg 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60kg의 질량은 60kg 포스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따라오셔야 돼요. 금방. 자,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쌤들 중력 환산계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력 환산계수라는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차츰차츰 단위랑 이런 것들 설명드리게 되면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쌤들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 자, 지금 얘가 적힌 게 뭐예요? 9.8N하고 1kg 포스가 뭐하다? 같다라고 돼 있죠. 같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쌤들. 요에 9.8 분의 1kg 포스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 나누기 9.8을 치셔야 돼요? 안 치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위로 가볼게요. 얘하고 같은 거래요. 이꼴. 자, 다시 내려옵니다. 9.8 분의 1kg 포스는 얼마예요? 같다.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1이에요, 1. 요걸 가지고 쌤들 1 나누기 9.8 치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고 이제 얘기 안 되시는 거예요. 쌤들 같은 거예요. 지분의 지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쌤들? 숫자의 계산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 스스로분의 지가 들어간 거예요. 지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럼 쌤들 반대로 1kg 포스분의 9.8N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1이죠. 지분의 지가 되는 거예요. 자, 쌤들 요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옛날 산수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그러면 쌤들 그냥 저렇게 쓰는갑다. 넘어가야 돼요. 지분의 지니까 얘들 같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그냥 1인갑다 하고 넘어가야죠. 옛날 뭐 책을 펼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쌤들 지금부터는 그냥 안 되면 그런갑다. 자, 중력가속도 9.8m/s 제곱. 입에 잘 안 붙지만 그런갑다. 9.8N이 1kg 포스다. 그런갑다.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 뉴턴이구나. 그런갑다. 약속 다 돼 있네. 나는 따라갈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계속 생소한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갑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쌤들 뭐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진도를 요겁니다. 요거를 완벽하게 쌤들께서 얘랑 더불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헷갈린다니까요. 나중에 헷갈리고 막 계산하는데 과정에서 또 막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조금만 더 우리가 뭐 하다가 요 얘기가 나왔냐면 요거 차원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원을 정리하고 있었고 요거 다 지워 볼게요. 우리는 차원에 대한 기호와 간단한 단위를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차원식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원식. 그럼 차원식은 뭐냐 하게 되면요.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단위를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단위를 기호로. 자, 잘 보세요. 선생님들 안 어려워요. 아까 속도 제일 쉽게 미터/s였잖아요. 얘를 단위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호로 나타내 보겠다고요.
그러면 미터의 기호가 뭐예요? L이네요. L per 시간은 T죠. L per T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차원식이라고요. 단위를 뭘로 나타낸 거? 기호로 나타낸 거. 자, 그런데 쌤들, 차원식은 분수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들 해보셨죠? 미터의 마이너스 1층이 뭐라고요? 미터분의 1이었잖아요. 감관계수 하실 때. 그럼 얘는 L 빼고요.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비틀어서 써서 그렇지, T분의 L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 이걸 다시 표현하면 L 곱하기 T분의 1이죠. 자, 그럼 얘가 뭘로 표현될 수 있다? T의 마이너스 1승이 될 수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도의 차원을 뭐라고 쓴다? L per T로 쓰지 않고 L의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쓴다고요. 요게 속도에 대한 차원식입니다. 자, 하나 더 해봅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아까 뉴턴이라는 애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고. 자, 킬로그램은 뭘로 써야 돼요? M. 미터는요? L per T 제곱이죠. 그럼 쌤들 T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돼요?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요. 마이너스 2승. 자, T 제곱분의 1이다. T의 마이너스 2승. T 3승의 1이다. 3승분의 1이다. T의 마이너스 3승. 너무 쉽죠? 그 다음은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분수 표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M, L, T의 마이너스 2승.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쌤들 나중에 보실 건데요.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3승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단위를 볼 일이 없어요, 쌤들. 볼 일이 없어서 생소한 거예요. 쌤들 이게 되게 쉬워요. 쌤들 이미 배우셨어요. 무슨 단위일까요? 와트입니다, 와트. 와트는 아까 제가 줄 퍼 세크라고 했잖아요. 줄 퍼 세크 풀어내면 얘가 돼요. 다음 주에 배우실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 스무고개? 이렇게. 쌤들 흥미만 안 잃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쌤들, 요 말씀드릴까요? 제가 소방 처음 접할 때 이 개념 하는데요. 진짜 막 연필 집어 던지고 이랬었어요. 제가 살면서 전혀 접하지 않고 쓰지도 않았던 애들이거든요.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개념을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처음에. 통째로 외우고 나서 그대로 쓰니까 점점 좀 좋아졌어요. 저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면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M 하나 들어가고요. 미터에 제곱이 들어갔네요. 그럼 무슨 제곱이에요? L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써볼게요. T의 3승분의 1이니까 T의 마이너스 3승. 자, 요런 패턴으로 계속 바꿔가는 과정이 뭐다? 차원식의 개념이라고요. 자, 차원식은요, 요 결론 냅니다. 1차에서만 나옵니다. 2차에서는 안 나와요. 아, 그나마 다행이죠.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야 됩니다. 이런 게 계속 힘들게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쌤들, 요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차원 4가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 질량과 중량의 차이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단위, 차원식 이런 거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구나. 요 정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 자료 기준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쌤들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뭘 해볼 거냐면 소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물리량, 그러니까 차원적 개념이 있어요. 그 차원을 한 10가지 정도만 저희가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애를 쌤들 어느 정도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느냐. 힘들고 생소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백지에다가 쓰실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예. 쌤들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써내려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2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시공 하시는 쌤들 기준으로 점검 신문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실 건데, 자, 이 물리량이라는 거를 어떻게 순서를 잡고 정리하시느냐.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힘이에요. 힘. 힘이라는 차원, 물리량을 배우시거든요. 그럼 힘이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정의가 나와야 돼요. 정의. 힘은 뭐냐 하게 되면, 쌤들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량의 차이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거든요. 그럼 가속도에 뭐의 차이만 있어요? 방향성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럼 중력 가속도는 쌤들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면 중력 가속도는 제 무게가 오로지 밑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지구 중심으로. 그럼 가속도는요? 움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밑으로 안 가잖아요. 앞으로 가지. 그럼 방향성이 요렇게 되겠네요. 뭔지 아시겠죠? 이 가속도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중력 가속도를 적용하는 중량의 개념은 기본적 개념은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움직이지 않음. 그리고 힘의 개념은 움직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힘이 곧 뭐다? 중량입니다. 중량. 요게 제일 핵심.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바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기호다. 그럼 힘이니까 뭘로 쓰겠어요? 포스예요, 포스. 그리고 나서 쌤들 단위 정리하실 거예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오늘 차원까지만 했고. 단위는 또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오죠? 절대 단위라는 게 있고요. 중력 단위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단위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라고요? 차원식이에요. 차원식.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걸 한번 연습은 해보셔야 된다고. 연습.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기본 물리량을 배우시고 나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어느 순서를 잡고 우리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리가 복잡하죠. 여기 수리학 들어가는 입문 단계에서 간단한 개념 그리고 차원 요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수리학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